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랑 아들 하나 두고 있는 60 넘은 여자입니다. 얼마 전 환갑이라고 자식들이랑 같이 제주도 여행에 다녀왔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애들 먹여 살리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다니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할 때도 돈이 없어서 신혼여행을 경주로 갔다 왔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남편이랑 저 둘 다 아직까지도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이야 자기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 있으니 남편을 제외하고 저만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네요. 얼마 전까지는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식당으로 알바 장소를 옮겼습니다. 실은 이것도 참 재밌게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제가 40 후반까지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50이 넘어가면서 회사 사정도 안 좋아지고 사장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아무래도 폐업을 해야겠다길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고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3년 정도 지났나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반찬 가게를 하게 됐다면서 저랑 같이 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현미씨, 요즘 어떻게 지내? 나야, 그 물산 강 대표 하면서 제게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현미씨, 그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 그 와이프랑 같이 반찬 가게를 하나 하게 됐어. 근데 이게 규모가 좀 큰데 직원이 필요해. 근데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나와서 현미 씨한테 전화한 거야. 혹시 요즘 뭐 해? 일하고 있나? 그 시간 되면 우리 가게에서 알바처럼 일 시작해보는 거 어때? 내가 알바비는 다른 데보다 좀 더 쳐줄게. 그러니까 같이 일해보자 하면서 제게 일자리를 제안해 주셨죠. 어차피 그 당시엔 저를 써주는 곳도 없었고 저도 회사를 관두고 나서는 간간히 부업 같은 것만 하던 터라 옳다구나 하고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파트타임이라는 걸 반찬 가게에서 하게 됐고 사장님의 가게가 확장되면서 식당을 오픈하신다길래 거기 매니저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55쯤이었나. 그 나이대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도 나가고 전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서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직도 일을 한다고? 야, 너도 이제 쉬어야지.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자식들 결혼 안 했어? 그놈들이 불효자네. 평생을 부모가 고생해서 키워줬는데 엄마가 60이 다 됐는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엄마를 일을 하게 만들어? 너도 몸 생각해야 돼. 평생 청춘일 것 같지? 금방 60이고 금방 70이다. 무릎이고 어깨고 지금도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언제까지 일해서 애들한테 다 갖다 바칠 거야? 빨리 애들 결혼시켜서 너도 애들이 용돈 주는 거 받고 살아야지. 애들이 용돈도 안 줘?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안 주긴 뭘 안 줘.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결혼? 그런 거에서 뭐 해? 결혼하면 다 자기 가정 생겨서 행복하게 살기야 하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평생토록 좋은 사람이고 내 자식 사랑해 줄 거라는 보장이 있어? 근데 부모는 다르잖아. 조건 없이도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해 주는 게 부모야. 얼마 전에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갔다 온 사진 보여줄까? 얼마나 재밌었나 몰라. 돈은 우리 자식들이 다 냈어. 지들이 비행기랑 숙소랑 전부 예약해놓고 나서 이날 여행 가니까 시간만 빼놓으라고 하더라고. 가서 나는 뭐 신나게 먹고 놀기만 했지. 애들이 다 알아서 풀코스로 해주더라고 하며 자식 자랑을 했죠.
제 말을 듣고 난 친구들의 그 부러운 눈빛들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다들 자식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 부부 둘이서만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 집은 북적북적 자식들이 분가도 안 하고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이고 아들이고 전부 출근 전에 아침밥을 꼭 먹여 보내야 하니 새벽같이 일어나야 하고요. 아침을 준비하고 나면 각 방을 돌아다니며 남편이고 애들이고 깨워서는 아침 먹이고 잔소리도 해야 하고요. 자식들이 3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아침이 전쟁인 걸 보면 아직도 사는 맛이 나고 이래서 자식을 키우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애들이 나이가 들어 결혼도 안 하고 부모랑 같이 살면서 캥거루족처럼 지내는 거 마냥 좋다고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요즘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내 자식들도 결혼 생각이 없는 건가? 아니면 평생 나랑 남편이랑 같이 살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딸아이를 앉혀놓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넌 진짜 결혼 생각이 없어? 너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엄마랑 살 건데? 엄마,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런 일을 당하고도 또 결혼 얘기가 나와? 진짜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됐어, 엄마. 난 당분간 결혼 생각은 없고 어쩌면 결혼할 생각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나 말고 오빠한테나 먼저 하라 그래. 오빠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잖아. 여자친구 없대? 어? 엄마, 오빠한테 물어본 적 있어? 하고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사실 제 딸이 몇 해 전 결혼까지 준비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아니, 저희 집이 많이 부족해서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하는 소리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실은 저희 집이 화목하긴 하지만 넉넉한 집은 아닙니다. 남편은 중학교 때부터 기술을 배워서 지금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동창과 가구 공장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기술을 배우다 보니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손기술 하나는 끝내줘서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골들이 공장까지 찾아와서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여기저기 거래처까지 뚫어주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얘기를 간략하게 했지만 정말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집안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런 평범함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한번 그 일을 겪고 난 뒤로는 자식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점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냥 남들처럼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아서 괜히 애들을 낳아서 내가 얘네들을 고생시키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실은 저희 딸이 몇 해 전 파혼을 한 것도 전부 제 탓인 것만 같습니다. 처음 딸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조금 움찔했습니다. 딸은 당시 직장인이었고 남자친구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었거든요. 제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엄마, 이 남자 어때? 인상 괜찮지?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 엄청 좋아한다? 그냥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서 소개팅으로 나갔는데 나한테 첫눈에 반했대. 솔직히 난 별로였거든. 근데 계속 나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나도 홀랑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귄 지 한 달 넘었나? 그 정도 된 것 같아. 그래? 뭐 너 좋다면이야 다행인데 취업준비생이면 돈을 하나도 못 벌잖아. 괜찮겠어? 아무래도 네가 좀 부담스럽지 않아? 맞아. 나도 처음엔 그게 좀 고민이었는데 뭐 얘기 나눠보니까 집도 좀 사는 것 같고 부모님이 지원도 좀 해주신대.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걸로 부담 갖지 말라고 하더라고. 얘네 부모님 좀 사나 봐.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씩 보내주신다는데? 대학 교수라나 뭐라나 유명한 사람인가 봐.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온대. 한번 해볼까? 궁금하지 않아? 하고 신이 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연애일 뿐이고 둘 다 나이가 어리니 진지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예쁘게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연애가 길어졌고 제 딸의 남자친구는 몇 번의 시험 낙방 끝에 임용고시에 합격하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게 됐죠. 물론 그 사이 제 딸이 뒷바라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연예인데 저렇게까지 한다고? 얘가 혹시 이 남자랑 결혼 생각까지 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죠. 제가 보통 6시에서 6시 반이면 일어나는데 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부엌에서 들리는 우당탕탕 소리에 잠에서 한번 깬 적이 있었습니다. 부스스하게 일어나 부엌으로 가니까 딸이 난리 부르스를 떨어놨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일어났어? 아니 나 미역국 좀 끓이려고 하는데 이거 왜 자꾸 타? 참기름 넣고 미역 볶는 거 아니야? 냄새가 좀 이상한데? 아 그리고 마늘도 우선 급해서 이거 넣었는데 잘못한 거지. 미역국 냄새가 안 나. 아이고 얘 좀 봐. 미역국에 통마늘을 넣으면 그거 익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다. 여기 다진 마늘 있잖아. 눈은 폼이야. 나와. 아이고 이거 탓하겠네. 아이 그리고 노른자랑 흰자는 왜 분리했어? 뭐 빵 만들 거야? 빵? 아니 계란말이 만들려고 한 건데? 계란말이 노란색이잖아. 그거 노른자만 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일일이 다 쪼개서 분리한 건데. 얘 좀 봐. 야, 너를 내가 너무 곱게 키웠나 보다. 기가 막혀 진짜. 세상에 노른자로만 계란말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나와. 계란말이만 만들면 돼. 미역국이랑. 아이고 못 살아. 하면서 제가 딸을 엄청 혼낸 적이 있습니다. 계속 제 품 안에서 키운 자식이라 그런지 어쩜 이렇게 살림이라곤 하나도 모르고 음식이라곤 할 줄도 모르는지 20대 중반이 돼도 칼질 하나 못하고 계란말이도 못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딸 옆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네가 웬일이야? 20살이 넘어서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던 애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다 하고? 엄마, 그게 오늘 남자친구 생일이거든. 남자친구가 내가 해준 밥을 먹고 싶다잖아. 그래서 내가 대충 인터넷을 찾아봤거든? 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야. 그래서 해주겠다고 했지. 근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나 진짜 요리는 젬병인가 봐. 진짜 못하겠어. 엄만 이걸 어떻게 그동안 계속했어? 아휴, 못해.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참나. 너는 엄마 아버지 생일 때는 미역국 한 번 안 끓이던 애가 남자친구 생일이라니까 미역국을 끓여? 열려 납셨어. 너 이런 식이면 진짜 서운해. 다음에 엄마 생일 때 어떻게 하나 두고 볼 거야. 하고 투덜거리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딸의 남자친구 음식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출근 전부터 투닥투닥 하고는 아침을 먹여 도시락을 싸서 출근을 보냈는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언젠간 결혼을 할 거고 언젠간 제 곁을 떠날 딸아이인데 왜 그리도 아직 애 같고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그냥 뭔가 그날은 울컥해서 하루 종일 심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도 일을 나가고 남편도 보내고 아들도 보내고 나니까 집이 텅 비어서 그런지 더 마음이 울적해서 일부러 가게도 일찍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제 딸은 남자친구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분명 남자가 좋다고 해서 사귀게 됐다고 했는데 항상 무언가를 하고 노력하는 쪽이 제 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내 딸을 안달복달하게 하는지 궁금해질 지경이더군요. 그렇게 3년쯤 지났을까? 하루는 딸이 먼저 제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현준이가 엄마랑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다는데 어때? 아빠는 주말보다는 평일이 낫겠지? 그럼 금요일 저녁으로 할까? 하고 약속을 잡자더라고요. 밥을 먹자고? 갑자기 왜? 하고 물었더니 엄마, 나도 이제 30이야. 결혼해야지. 현준이가 우리 부모님 먼저 만나 뵙고 싶대. 그러니까 엄마 아빠 현준이 만나기 전에 옷도 한 벌 쫙 사입고 우리 우아하게 만나서 잘난 척 좀 하자고. 응? 아빠가 주말이 바쁘니까 금요일 저녁으로 한다? 다음 주 괜찮지?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30이 된 딸이 벌써 결혼이라니 좀 놀랍기도 했고, 남자친구는 이제 막 취직을 해서 모아둔 돈도 별로 없을 텐데 뭘 믿고 결혼을 하려는 건지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도 들었죠. 너 왜 이렇게 결혼을 재촉하는 건데? 설마 아니지? 어? 뭐가? 재촉은 아니고 그냥 나이도 있고 오래 만났으니까 밥 한번 먹자는 거지. 뭐가 아니... 아, 엄마, 설마 나 애기 생겼을까봐 그런 거야?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부담 갖지 마, 엄마. 그냥 정말 밥 한번 먹는 거야. 임신이라니 진짜 웃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오히려 저를 놀리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니 안심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하니 너무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제가 살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옷도 한 벌 사고 남편 입힐 정장도 사고 식품 코너에 가서 음식 재료들도 가득 담았습니다. 제가 움직인 게 아침 8시부터인데 집에 도착하니 어느새 3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장을 실컷 보고 옷도 사고 집에 와서 음식까지 하려니 녹초가 다 됐지만 그래도 화장을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시작했죠. 제육볶음을 좋아한다는 말에 고기를 잔뜩 넣고 음식을 하고 미역국을 잘 먹는다 하니 또 한솥 끓였습니다. 남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했고 화장이 지워질까봐 계속 화장도 고치고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었던 저녁 7시가 됐고 10분 전 남자친구와 집 앞에 도착했다며 딸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거실에 앉아 있는데 왜 그렇게 떨리던지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고 꾸벅 인사를 하는데 얼굴 사진만 봤을 때는 키도 크고 훤칠한 줄 알았는데 우리 딸이랑 키가 비슷하고 체구가 너무 작은 겁니다. 아니, 네, 그래요. 어서 와요. 들어와. 하고 그래도 반갑게 맞이했고 손님이기 때문에 거실로 모셨죠. 앉아요. 배고프지? 차린 게 별로 없어. 제육볶음 좋아한다고 해서 조금 해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 하고 정신없이 반찬을 갖다 날랐죠. 딸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있고 남편은 제게 아이고 부산스럽게 하지 말고 대충 하고 와서 앉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손님이라고. 이제 가족인데. 안 그래? 하면서 바로 술부터 먹이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놈의 술고래. 얘기라도 좀 하고 먹지. 됐어. 나중에. 술은 나중에 먹고 우리 밥부터 먹어요. 하고 저는 얼른 밥을 한가득 퍼서 남자친구 앞에 놔뒀죠. 근데 밥의 반을 덜더라고요.
아, 제가 배부른 느낌을 싫어해서 조금만 덜어 먹을게요. 하고 말을 했는데도 은근 서운하더라고요. 제 딸은 그 모습도 뭐가 그리 좋은지 엄마, 많이 먹어서 뭐해? 살만 찌지. 이 사람 학교 선생님이라서 살이 찌면 좀 그래. 애들도 뚱뚱하다고 놀리고 학부모들 보기에도 안 좋나 봐. 그래도 이 사람 작지만 잘 먹어. 어서 먹어, 자기야. 음식 식겠다. 하면서 남자친구를 살뜰히 챙기더라고요. 술을 따라주려던 남편도 손이 뻘쭘해서 다시 자기 잔에 따르고 저도 괜히 마음이 좀 뭔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분위기를 깨고자 제가 먼저 학교 선생님이라고?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 대단하다. 시험 합격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고 먼저 얘기를 던졌죠. 네, 쉽지 않았죠. 제가 시험 봤을 때가 난이도도 높고 뭐 매번 그렇지만 임용이라는 게 한두 번 준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합격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붙어서 다행이죠. 지금까지 합격 못했으면 아마 지금도 노량진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윤지가 많이 도와줬죠. 월세도 내주고 밥도 해주고. 진짜 윤지 아니었으면 저 지금도 재수생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월세를 내줬어? 아이고 참, 윤지야 고생했네. 그래도 현준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윤지도 많이 고생했어. 남자친구 합격시키려고 뒷바라지를 잘했네.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솔직히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내 딸이 뭐가 아쉬워서 힘들게 번 돈으로 남자친구 월세를 내주고 뒷바라지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사위가 되고 가족이 될 사이지만 썩 마음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티낼 수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는 헛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딸을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지 알아? 내가 겨우 중학교 나와서 이 손깃을 하나로 평생을 먹여 살렸다 이거야. 거기다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내가 이 사람 고생만 시키고. 나도 참 못난 애비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참 우리 식구들을 너무 많이 고생시켰어. 하고 술주정하듯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이리 헛소리를 할까? 당신 중학교밖에 못 나온 얘기를 여기서 뭐하러 해, 부끄럽게. 현준 씨, 이해해줘. 그땐 다 그랬어. 우리가 늙어서 그래. 나도 뭐 고등학교 겨우 졸업했는데 뭐. 아이고, 그러고 보니 내가 기억이 흐릿한데 현준 씨네 부모님은 뭐 어디 학교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네, 아버지는 대학교에 계시고 어머니도 고등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이세요. 연세가 있으시니 곧 퇴직하시겠지만 저도 그래서 두 분 따라 교육자의 길을 걷고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했고요.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아차 싶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우리가 너무 좀 그렇네. 근데 뭐 그땐 다 그랬으니까 두 사람만 잘 살면 되는걸. 부모 학벌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안 그래? 하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죠. 제 딸아이는 옆에서 그걸 듣고 엄마,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그냥 엄마 말대로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뭐. 아, 배불러. 아빠도 술 많이 먹었지. 우리 이제 나가볼게. 좀 데이트하다가 현준 씨 보내고 집에 들어올 테니까 먼저 주무세요.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와 남자친구가 떠나고 나서 남편과 상을 정리하며 우리가 괜히 얘기를 했나 봐. 나이 먹으면
원래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야 된다는데 당신도 참 괜히 이상한 얘기해서 그 애가 우리 집안 무시하면 어째? 하고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아이고 그런 걸로 싫어할 사람이면 결혼은 어떻게 해? 부모들 학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당신도 너무 선입견 가지지 말어. 체구도 작고 좀 깐깐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 다 옛날 말이야. 그래도 공부 좀 한 사람이고 직업이 선생님이면 직장 이직 걱정 안 하고 정년만 생각하고 연금 생각하면서 살 수 있잖아. 윤지한테는 너무너무 잘 된 거지 뭐. 윤지야말로 전문대 나와가지고 결혼을 학교 선생이랑 하는 거면 땡 잡은 거 아니여? 그놈이 헤어지자고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가 윤지한테 해준 건 없지만 시집은 잘 가게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괜히 그놈이랑 헤어지면 윤지 울고 불고 에휴 그런 거 생각만 해도 마음 아파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성격도 좀 내성적인 것 같고 덩치도 작아서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남편 말대로 직업도 좋고 우리 딸보다 정년이 보장되는 일도 하고 있고 제 본심으로는 어디 가서 그래도 사위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사위 잘 얻었다는 말 들을 수 있고 저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 부부가 사위가 썩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한 번밖에 안 만나봤고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이니 당연히 정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다행히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되면서 저희 딸이 예비 사돈집에 인사를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어찌나 궁금하던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이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지 옷을 이상한 걸 입진 않았을지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딸을 깨워 이것저것 손에 들려보냈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온 딸의 얼굴을 보니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 그래?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니, 좋으시지. 근데 결혼할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막막하네. 준비할 것도 많고 이런 게 메리지 블루 같은 건가? 엄마 아빠랑도 이제 자주 못 볼 생각하니까 좀 슬프고 오빠는 맨날 바빠서 얼굴도 보기 힘든데 내가 먼저 이렇게 결혼해도 되나 싶은 것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복잡한 것 같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결혼해도? 하면서 생뚱맞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때가 되면 가야지. 엄마는 뭐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네가 현준이랑 안 싸우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돼. 내가 뭐 바라는 게 있겠어. 안 그래? 하면서 딸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치? 그거면 되는 거겠지? 주변 사람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겠지? 하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때 딸에게 용기를 줬어야 되는 건데 이혼보다 파혼이 나은 거라고 파혼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딸의 얘기를 그냥 웃어넘긴 것이 이렇게 평생 한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마치고 식을 올리기 2달 전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상하게 조금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보통 상견례를 하고 나서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저희 딸아이 부부는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치고 상견례를 하니 저는 딸아이 시댁 쪽과도 상의가 된 거라고 생각했고 그동안도 별 말이 없길래 알아서 잘 준비하겠거니 했죠. 사돈 쪽과 저희 집이 거리가 좀 먼데 그쪽에 괜찮은 한정식 집이 있다고 해서 저희 식구가 그쪽으로 가기로 했고 저희 큰아들은 그날 일이 있어서 참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며 시간이 되면 오겠다고 말을 전하고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우애가 좋은 편이라 거짓말은 아니고 시간이 되면 오겠지 싶었고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한정식 집에 도착을 했죠.
그렇게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사위네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딸아이가 밖으로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 도착하셨대. 모시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줘. 하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저희 두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방 문이 열리면서 사돈 내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 남편 역시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보며 인사는커녕 악수하려고 손도 안 내미시더라고요. 첫 만남이라 좀 그런가 생각했지만 차가운 표정을 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먼저 입을 뗀 건 안사돈 쪽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인데 상견례는 해야죠. 하고 냉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긴장이 되네요. 혹시나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겸손하게 말했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부족하긴 하죠. 그것도 아주 많이요. 하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도 놀라서 네? 하고 되물며 딸을 쳐다봤더니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많이 부족하다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윤지 착하고 좋은 애라는 거 압니다. 어릴 때 우리 애 만나서 연애도 오래 했고 우리 애 말 들어보면 시험 준비하는 동안 뒷바라지를 많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솔직히 그 정도야 저희도 해줄 수 있는 거긴 한데 둘이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윤지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내 아들 좋다는데 말릴 부모가 어딨겠습니까? 뭐 옛날이야 둘이 너무 좋아도 집안이 안 맞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겠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두 사람이 나이가 어리고 연애를 하고 있으니 굳이 왜 말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왜 아들을 말릴 때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말렸는지 그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솔직히 결혼까지 한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 순하고 착해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소질이 있기도 했고 공부만 시켜서 그런지 여자라고는 곁에 둔 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귄 여자가 참 말을 말아야겠네요. 하고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 딸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와 다르게 남편은 욱했는지 저기 말이 좀 심하네요. 이럴 거면 대체 상견례는 왜 하자고 한 겁니까? 사람 기분 잡치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앞에 두고 망신이라도 주겠다는 심보입니까?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물을 마시던 안사돈이 역시나 다르시네요.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하셔서 그런가 경우도 없으시고 주제 파악을 못하시나 봐요. 우리 아들한테 아니면 윤지한테 들으셨는진 모르겠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못 배우신 분들이니 그런 것도 모르시는 것 같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그 정도 했으면 상견례 자리 자체도 안 만들죠. 윤지 네가 눈치가 없는 거니? 아니면 현준이 네가 밀어붙였니? 하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갑시다. 일어나요. 윤지 너 뭐하니? 자리에서 일어나! 하고 남편이 저를 일으켰는데 제 딸이 일어나질 않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조금만 참아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혹시 뭐 약점이라도 잡힌 건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죠. 그런 저희를 보고 코웃음을 치던 안사도는 윤지, 너 잘 들어라. 현준이 너도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집안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지. 윤진이가 이런 상황을 참고 견딘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뭐 그래. 결혼식이야 한다 쳐. 공식적으로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 치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내가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면, 아들만 감싸고 돈다면 네가 견딜 수 있을까?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대체 우리 윤지를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딴에는 정말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운 아이입니다. 우리 딸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고 물었죠. 그러자 안사돈이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저기요, 집안 차이라는 건 모릅니까? 우린 배운 집안이에요. 저도 남편도 교단에 서 있고 심지어 지금도 일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들도 교사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도 전부 다 교육자입니다. 집안부터가 근본이 다르죠. 거기다가 지금 무슨 일 하시죠? 뭐 가구 공장에 일하신다고 했나요? 사모님은 반찬 가게를 하신다고 했나요?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물음에도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부끄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안사돈이 하는 말 중에 틀린 게 없었고, 저희 집안 자체가 잘난 집도 아니고 하루벌이 하루 애들 키워가며 아등바등 살아온 건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안사돈과 박가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할 말을 다 한 것 같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해를 못하신 건 아니죠? 하고 옷을 입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희 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오늘 좀 중요한 연구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저 윤지 오빠입니다. 하고 아들이 인사를 하며 들어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딸을 보고 놀란 아들은 너 왜 울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하고 저희에게 묻더라고요. 근데 참 저도 바보 같은 것이 아들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린 겁니다. 윤호야, 어쩌냐? 엄마 속상해서 어째?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뭘 울고 그래? 갑시다. 윤호야, 너도 가자. 윤지 결혼은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 집안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되겠다더라. 참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진짜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무슨 경우냐 정말. 하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집안 수준이 안 맞아요? 저 실례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안 수준이 맞지 않다뇨?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안사돈이 했던 말을 또 해야 합니까? 진짜 답이 없는 집구석이네. 저기요, 우리 집은 전부 교육자 집안이라고요. 그 집이랑은 근본이 달라요. 저와 제 남편도 교육자고 저희 아들도 교사예요. 근데 그쪽 집안은 참나, 어디 감히 중졸 집안이 우리 집 아들을 넘봐요, 넘보길. 내가 그 속 모를 줄 알아요? 교사 사위 두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저희 아들이 웃으면서 저기요, 그렇게 학벌 따지는 거 좀 웃기지 않나요? 그렇게 치면 저도 어디 가서 밀리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런 건 자랑하라고 내가 학교 다니는 건데 나 서울대 박사인 건 왜 말 안 해?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돈이 고개를 들며 서울대 박사요? 그 집안에 박사가 있어요? 하고 놀라더라고요. 네, 그게 전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졸인 저희 아버지와 고졸인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고생하셔서 저 박사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그 집이랑 애초부터 근본이 다른 건 맞네요. 그쪽 집이야 넉넉하고 조부들까지 전부 교사 집안이라 했으니 틀에 박혀 살면서 교사라는 직업만 바라봤겠죠. 교사가 못 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재능도 없는 아들한테 교사가 돼야 된다고 주문처럼 입력시키니 재수, 삼수, 사수를 하면서 교사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얼굴이 저렇게 죽상이죠. 참 불쌍합니다.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꿈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부모가 알까요? 근데 저희 집은 다르죠. 저희 윤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회계 격리 쪽이라고 해서 공부도 잘하는 애가 일부러 전문대 들어가서 빨리 졸업하고 자격증 시험 합격했고요. 자기 대학 등록금 자기가 직접 벌어서 다닌 애입니다. 부모님한테 손 벌린 적 없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박사 과정까지 오면서 제 힘으로 장학금 받고 알바하면서 연구 비용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하고 싶은 공부라 부모님한텐 손 벌리고 싶지 않았고 제 스스로 이뤄냈죠. 이런 경험 그쪽 아들이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까? 교사, 선생, 그게 뭐라고 그렇게 유난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근본 없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박사인 제가 하나씩 찝어드려야 아시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상견례에 참석했어야 했는데 연구 때문에 늦어진 게 어쩌면 천만다행이네요. 제가 처음부터 상견례에 참석했다면 그쪽에서 입을 열자마자 이 상을 전부 엎어버렸을지도 모르니까요.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직도 저는 안사돈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몇 대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딸아이의 남자친구에게 시선이 꽂혔고 현준이라는 친구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딸은 꽤 긴 연애를 파혼으로 끝마쳤습니다. 결혼으로 이어졌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했고 어쩌다 보니 저희 집안은 근본 없는 집안이 됐지만 그 뒤로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1년이 조금 안 됐을 무렵이었죠. 딸아이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엄마, 대박인 거 뭔지 알아? 그 나랑 파혼한 현준이 있잖아. 선생 관뒀대. 우울증이 엄청 심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됐다나? 뭐 암튼 병원에 다니나 봐. 그게 그 정도인가? 그래도 꽤 힘들게 시험 붙어서 취직했거든. 하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밥을 먹던 아들은 걔 그럴 줄 알았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 불쌍한 새끼. 이제야 자기 현실을 알게 된 거지. 부모 그늘에서 살다가 도저히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거야. 하고 우적우적하며 밥을 밀어 넣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특한 내 새끼, 똑똑한 내 새끼. 어째 뱃속에서 이런 놈이 나왔을까? 기특한 놈. 하고 밥을 한 움큼 더 퍼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 저희 네 식구 이전보다 더 끈끈해졌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제 딸 앞에선 금기어가 됐지만 때가 되면 좋은 짝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아들은 박사 졸업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며 나라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한 건 없습니다. 다 저희 자식들이 부지런하고 꿈이 있었기에 이뤄낸 성과들이죠. 만약 현준이라는 그 친구와 결혼이 성사됐다면 저희 딸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만 그건 역시 딸의 선택이기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부모로서 딸아이 앞에 그리고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일을 나갑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